수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제가 또 전문가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찐언니 서진주 실장입니다. 우리 서진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언니라고 불릴 나이로는 안 보이는데 왜 찐언니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누구나 전셋집 처음 구할 때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기도 어렵고 인터넷을 봐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편한 옆집 언니, 찐 언니 같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어서 찐 언니라고 정했습니다. 네, 우리 찐언니 실장님 반갑습니다. 확실히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악질 중에서도 너무 악질이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의 피땀 눈물이 있는 그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는 거는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난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들어갔었더니 내가 돈을 날려 라고 하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전세 사기 도대체 왜 당하는 걸까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먼저 전세 사기 유형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세 사기 첫 번째 사례입니다. 등기부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몇 달씩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전세물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달하는 금액만큼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알고 보니 악질 갭 투자, 블랙리스트인 경우입니다. 적은 금액 또는 돈 한 푼 없이 집을 수백 채 사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갭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갈취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조직적인 깡통 전세 수법에 해당하는데요. 깡통 전세란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기라고 보고 있으나 대다수 법무법인에 따르면 관련자들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세가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고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한 점을 미뤄볼 때 기망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구조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찐언니가 알려드릴 필수 3요소를 지키시면 소중한 내 돈 100% 끝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계약 시 계약금을 넣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계약 시 신분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갑구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신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없다면 신탁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할 경우는 상당수 신축 빌라에서 발생합니다. 원 건축주가 분양 전 전세를 먼저 맞추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 신축 빌라 전세 얻을 때 신탁 등기 여부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나보다 우선순위로 돈을 받아가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왜 그럴까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차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 없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을구에 근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전세 세입자는 1순위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1순위로 보전되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1순위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만약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만 존재하고 우선 변제권은 없어서 거주 중인 집에서 퇴거하지 않을 권리는 있으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받아놨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중한 내 돈 100%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솔직히 임대인이 동의도 잘 안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한다라고 하면 한마디 하죠. 나 못 믿어?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라는 거는 정말 별 5개 주고 싶어요. 정말 기본이긴 한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받았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1년 뒤에 끝날지 2년 뒤에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기준 한 달 뒤까지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내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고 경매 진행 절차를 대신해 주게 되는데요. 다소의 보증보험료가 발생되더라도 꼭 가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단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전세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순위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필수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허그에서는 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겠죠? 네, 이 전입신고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첨언 하나 해드리도록 하자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보증보험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사건 사고도 존재합니다. 그냥 세입자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한번 전화가 오네요. 전화 와서 하루만 전입 빼주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때 절대로 빼주시면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순위를 조금 빼놓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상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려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사 입장에서는 너가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직구할 때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주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은 허그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집이나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한 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잔금일 당일 반드시 전입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필수 3요소를 잘 지키셨다면 어떤 임대인을 만나더라도 내 돈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부동산 찐언니 서진주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들을 위하여 꿀팁 하나 더 알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사회초년생분들은 부동산 찐언니가 알려드리는 꿀팁 꼭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에 기금이 든든 앱을 설치하시고 중소기업 청년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최대 1억을 대출해주는데요. 월 이자가 고정금리로 10만 원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해도 매월 월세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활용하여 전세를 얻는 편이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다만 만 34세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찐언니 서진주 실장님을 통하여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하여 쭉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시세 체크를 정확하게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조금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도래했었을 때 전세 보증을 돌려받으려 했었더니 전세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집의 컨디션이나 뭐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전세 시세에 대비해서 합당한지도 꼭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가 많은 게 신축 빌라에 왕왕 존재합니다. 신축 빌라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하여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높은 전세 금액을 빼기 위하여 또 좋은 조건을 줍니다. 옵션도 주고 이사금도 주고 중개 수수료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조금 의심하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전세 시세 대비 합당한 금액인지도 꼭 체크하는 습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투미TV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하시고 싶은 얘기가 혹시 더 있으신가요? 부동산 찐언니 서진주 실장이 알려드린 필수 3요소 꼭 지키셔서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분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도 소중한 내 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공인중개사님과 전세계약 체결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이슈에 맞춰서 준비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새롭게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면 옆에 계신 서진주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부동산 찐언니 서진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